안녕하십니까. 자산 배분을 맡고 있는 김우정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자금 흐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MMF 같은 단기금융자산에서 자금이 빠져서 위험자산으로 가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그 자산시장을 보면 최근에 MMF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펀드로도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미국 펀드시장에서 주식펀드로는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하면서 그 주식 자산 시장에서 일부 자산을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안전자산이나 아니면 단기금융자산에서 주식펀드로의 자산 전환이 지금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그 시장의 에너지가 쌓여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합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조금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지금 쌓이고 주식 비중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혼합펀드들의 사례인데 일단 주식 자산을 팔아서 유동성으로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조금 빠르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은 나타나는 시그널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사실 금리 인상하면 계속 그 사실에 좀 공포를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그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경기를 좀 쿨다운 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시에는 주식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94년, 99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2004년과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늘색이 주식펀드로의 누적 순매수 금액인데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최근에 금리 인상을 보면 유례 없이 금리 인상 폭도 컸고 속도도 빨랐는데요.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초기에는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가 연초 이후로는 자금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펀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자금이 좀 내려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약간 한 달이죠. 6월 같은 경우 좀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신흥국 주식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펀드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일단 신흥국 주식펀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는 우리나라가 지금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연초에 좀 샀었는데 그게 길게 봐서는 지금 굉장히 좀 2020년 이후로 계속 좀 팔다가 최근에 조금 회복이 된 상황인데 매도 금액 규모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승한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팬데믹 이후에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좀 이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느냐가 관건인데요. 외국인 수급은 사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가별로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010년 이후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순매수를 유지하는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과 2013년 거의 10년 조금 넘는 기간에 외국인들의 국가별 투자 비중 차이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미국은 계속 좀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영국과 네덜란드는
비중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절대 규모 자체는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비중 자체가 지금 다른 나라의 증가분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 특징을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의 그 주도하는 업종들이 에너지나 금융 같은 전통 산업이 많습니다. 근데 2019년 이후로는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이 성장 산업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의 그 산업 같은 경우 금융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치를 예전보다 좀 덜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EU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EU 관련된 뭐 유럽은행 감독청이라든지 유럽증권시장국 같은 경우가 파리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도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EU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혜택 같은 게 영국에 남아있으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독일이라든지 파리, 뭐 네덜란드 이런 데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런던의 금융 경쟁력은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쟁력 약화는 사실 운용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운용자산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자산을 팔 거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주식도 파는 그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아시아로 봐서는 지금 홍콩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이게 GFCI 인덱스라는 건데 전 세계 그 각 주요 도시의 금융 허브 경쟁력을 그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 경쟁력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홍콩에서 지금 운용하는 자산도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영국처럼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국이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 거기서 운용하던 자금을 어딘가로 이전을 하겠죠. 이것들의 수혜를 보는 데가 지금 룩셈부르크랑 아일랜드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과 약간의 상관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원달러 그 움직임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자금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의 확대로 인해서 어쨌든 투자해야 되는 필요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이런 의미에서 아일랜드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 거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투자에 성향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그 순매수 중에서 좀 큰 폭의 그 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다른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느냐, 그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나 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점점 늘려가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식 중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과 전 세계 시중에서 한국 비중의 차이, 그 값을 보면 계속적으로 전 세계 시총보다 좀 낮게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1분기 데이터가 나오면 약간 플러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늦어도 올해나 뭐 이 정도에는 좀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그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국인 그 수급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뭐 프랑스는 6월이랑 5월이면 순매도로 돌아서긴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GIC랑 테마석의 두 개의 큰 국부펀드 이외에도 지금 운용자산이 뭐 중국이라든지 뭐 홍콩, 베이징, 뭐 상하이 이런 데서 있는 그 백만장자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그 이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산도 당연히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들의 운용자산의 확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뭐 올해 초반까지 계속적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를 늘렸고, 이런 경향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안에서도 지금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안타깝게도 인도랑 대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신흥 구간에서 투자 비중이 늘어났는데 한국은 그 거의 뭐 박스권 8에서 10%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여태까지 좀 많이 안 늘렸는데 이게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이 또 평가가 되면 또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향후에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OECD 선행지수 같은 경우 우리나라나 G20 같은 경우 지금 반등하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런 거를 좀 반영을 해본다면 기관 투자자들, 노르웨이나 싱가포르 같은 뭐 스마트 투자자들이었죠, 여태까지. 그런 투자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금 시점이 주식을 좀 늘리기에 좀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